그러면 다음으로 그 이마가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개체식별서인데, 개체식별서를 펴시면은 이제 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고, 수의사님들께서 심사하신 일자와 그 다음에 수의사님 성함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아랫부분이 이제 특징 도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대한 그림에 대한 내역을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징 도해를 보면 우선 이마가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마는 머리 이마에 있는 가마를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눈부 위로 점을 꺼서 이 눈 사이에 있으면은 이마가마 중, 이 위에 있으면 이마가마상, 이 아래에 가마가 있으면 이마가마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마 눈 사이에 가마가 있다면은 그 가마 부분을 X자를 표시를 하고 머리 부분에 이마 가마 중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머리 윗부분에 가마가 있다면은 윗부분에 표시를 하시고 이마 가마 상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사이에 아랫부분에 가마가 있다면 그 가마를 표시를 해주시고 이마 가마 하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마 가마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마 가마가 두 개이면은 그 이마 가마를 두 개를 모두 다 표시를 하고 이마 가마 2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마가마가 이마가마 중, 이마가마 하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하면은 이 이마가마가 두 개라는 표시를 상하를 구분하지 말고 이마가마 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마가마를 표시할 때는 검은색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마의 흰점 부분을 성이라고 부르고 그 크기에 따라서 소성 또는 대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소성과 성 그리고 대성의 구분은 엄지손가락이랑 주먹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보다 작으면은 소성이고 그 흰 부분이 엄지손가락보다 크면은 대성이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보다 크고 그 다음에 주먹보다 작으면은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말에 있는 이마 부분에 있는 성이 주먹보다는 작고 엄지손가락폭보다는 크기 때문에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엄지손가락폭보다 좁기 때문에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엄지손가락이랑 주먹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은 구부러져 있는 흰점을 곡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환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성은 흰점이 둥글게 파여져 있으면서 원을 형성하면 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이 어지럽게 형성되어 있으면 난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유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은 이 흰 점에 꼬리가 있는 것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엄지손가락과 주먹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엄지손가락보다 작으면 소유성, 엄지손가락보다 크고 주먹보다 크면 대유성,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위치하면은 그냥 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 소유성, 대유성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인데 구부러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곡유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부러져 있으나 크기가 만약에 주먹보다 더 크면은
대곡유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그란 부분이 있고 그 동그란 부분의 끝이 길쭉하게 내려와 있으면 환유성이 되겠습니다. 난유성은 어지러운 부분인데 그 끝부분이 비량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난유성입니다. 다음은 비량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뼈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을 비량 부분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휜 부분이 있으면은 비량백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의 기준은 코뼈의 폭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첫마디 폭보다 가는 크기면은 셋자가 붙어서 비량 300이 되는 거고, 코뼈의 폭보다 넓은 크기의 휜점이 있으면은 비량 대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 폭 이상이 되고 코뼈폭 이하가 되면은 비량 10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첫마디 폭보다 더 얇기 때문에 비량 300이 되는 것이고, 코뼈의 폭보다 더 넓은 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비량 대백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넓이 첫마디 폭보다는 넓지만은 코뼈의 폭보다는 좁기 때문에 비량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그라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비량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백은 마찬가지로 요 비량 부분 더 아래쪽에 있는 코 부분을 비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앞에 비량백과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 폭보다 좁으면은 비소백이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 폭보다 더 크지만은 코뼈의 폭보다 더 좁으면은 비백이 됩니다. 그리고 코뼈의 폭보다 더 넓으면은 비대백이 됩니다. 그래서 비소백, 비백, 비대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동그란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환비백이